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인사이트 새로운 에피소드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진행을 맡은 앵커 전채린 그리고 유안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시장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진단들을 저희 언제나 그렇듯 전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항상 첫 번째 아이템은 그거죠. 지난주 시장 흐름에 대한 복귀, 그리고 오늘은 좀 흥미로운 통계도 준비를 해주셨는데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연말까지 시장이 어쨌든 좀 상승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통계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시장 흐름 보면은 반등을 좀 시작하고 있어요. 과거의 추세, 보통 중간선거 해에 3, 4분기가 안 좋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팽배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벌써 한 달 좀 넘는 기간의 조정이 끝나고 나서 상승을 하면서 어떤 지수들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 증시 다우존스 지난주에 2.96% 거의 3% 올랐고 S&P 500은 자그마치 3.57%, 나스닥은 5%가 넘게 올랐고 나스닥 100은 5%가 넘게 올랐습니다. 또 러셀 2000도 마찬가지로 3.5%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벌써부터 또 확연한 상승세로 접어든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까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 한번 볼까요? 이미 S&P 500은 13.3% 상승했고 나스닥은 17.7%, 나스닥 100이죠. 러셀 2000은 자그마치 22.21%. 이게 무슨 중간선거해 조정해입니까, 그죠? 그러게요. 예, 벌써 이제 겨우 8월인데 네. 연말도 안 됐는데 이런 상승률은 거의 뭐 강세장 모습, 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중간선거해를 보시면은 평균 상승률이 굉장히 낮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는 훨씬 초과하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차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로 보면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얘기인데 이 Situational Awareness라는 회사가 일정 부분 펀드가 청산이 되고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 모습으로 비교했었을 때 지금 현재가 과거 인터넷 사이클처럼 AI 슈퍼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Situational Awareness 펀드가 청산이 된 이후의 시장의 모습을 과거에 롱텀 캐피털 펀드가 청산이 되고 이 모습과 비교했었을 때 네. S&P 500, 나스닥 마찬가지로 상당히 큰 폭의 상승률을 그 후에 1년 반 동안 보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닷컴 버블과 비교하기에는 아직까지 고점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것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과거에 2000년 닷컴 버블 붕괴가 일어났던 3월 이때의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 네. 즉 4월 달에 2000년 1, 4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았어요. 예, 그래서 이미 실적은 피크를 친 분기가 1999년 상반기, 그리고 나서 3, 4분기, 4, 4분기, 1, 4분기 계속적으로 안 좋은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실적 숫자들을 보시면 예, 정말 좀 리디큐러스합니다. 네, 예, 거의 그러니까요. 뭐 황당한 수준의 역대 최고치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도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벌써 S&P 500의 모든 500개 종목 중에서 72% 이상이 200일선 위로 올라섰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굉장히 모멘텀적으로도 좋은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분기별로의 있는 숫자를 보시면 이 칼슨 리서치에서 보여주는 이걸 보면 1, 4분기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2, 4분기가 1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폭의 상승. 그래서 하락 그 이후에 10% 이상 상승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 분기 그리고 그 다다음 분기가 어땠느냐라고 보면은 88.2%의 확률로서 10.6% 상승을 했었다. 그리고 과거에 얘는 16번이 있었는데 15번이 올랐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1, 4분기 안 좋았는데 2, 4분기 돌렸고 3, 4분기, 4, 4분기가 좋을 확률이 높다.
네. 이게 지금 전반적인 통계로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2년 연속 20% 이상 상승을 보였던 주기, 1940년대, 5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난 8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2년 연속으로 20%의 상승률을 보여줬던 적은 단 9번밖에 없었고 2023년, 24년에 20% 이상 상승했다가 25년에는 10%대 중반만 상승을 했고 또 올해는 20% 이상의 상승률을 볼 확률이 높고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인터넷 사이클 구간 동안에 이 S&P 500이 연복리 수익률 20% 이상을 자그마치 5년 반 연속으로 보여줬다. 예, 그런 모습이 앞으로 5년 동안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시기가 AI 슈퍼 사이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과거의 인터넷 슈퍼 사이클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으니까 향후 2030년까지 지속 연속으로 20% 이상의 복리를 보일 수 있을 확률이 상존한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 추세적 주기 상승 도표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가 세큘러 불마켓, 즉 추세적 장기 상승 주기이고 네. 그 아래에 있다면 경기 침체만 없다면 앞으로 몇 년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계속 경기 침체가 없다면 2030년까지 최소 17,500포인트, 지금 7,700포인트니까 10,000포인트 정도를 더 더하는 그런 상승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냐? 이게 뭐 2030년, 2032년 뭐 이 정도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다는 걸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큰 틀에서의 움직임,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지금 마켓을 바라봐야 하는가 이런 자료들을 잘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오늘, 내일 1개월, 2개월, 당장 올해 이런 흐름에만 주목을 해보는 게 아니라 향후 1년, 2년, 그리고 5년 그 이후를 내다보는 투자 계획을 세워보시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고용 보고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헤드라인 넘버만 보면 되게 쇼킹한 수준이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미달됐으니까. 네. 그런데 자세하게 뜯어보니까 학교들이 방학에 이제 들어가는 시즌이었고 그리고 월드컵 효과가 좀 소실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좀 쇼킹한 숫자가 나온 거다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고용 보고서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주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던데 좀 분석해 주세요. 네. 자, 우선 도표들을 보기 전에 이제 과거의 닷컴 버블이 붕괴됐던 시기를 좀 살짝 설명을 드리면 네네. 고용 시장이 정말 뜨거웠어요. 엄청나게 고용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고용 비용이 올라갔어요.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수요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 너무 과열이었고 그러니까 미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올렸어요. 올려야 되고. 예.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터졌습니다. 근데 지금 고용 지표가 나오는 것을 보시면 여전히 아직까지 그렇게 뜨거워지지 않았죠. 네. 오히려 하향 평준화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고용 수치를 보시면 신규 채용이 빠르게 일어나거나 또는 임금 상승이 빠르게 일어나거나 이런 모습이 전혀 안 나옵니다. 이 데이터를 맞아요. 보시면. 그래서 급등했다가 지금 쭉 빠져서 그냥 이제 옆으로 기는 모습 이런 식으로 좀 변해가고 있죠. 반면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과정이 나오는 과정 아래에서 S&P 500의 매출 증가율은 예상치보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만큼 그렇게 되려면 뭐죠? 이게 결국은 1인당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일으키는 매출의 증가가 훨씬 높아지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생산성 증가가 빠르게 일어나는 국가가 미국이고 이 생산성 증가가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 실적과 연결이 되고 있다.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인터넷 사이클이 만들어졌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기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왔었는데 1990년부터 2000년 요 시기 10년 동안의 시기에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은 2.4%였습니다.
네, 지금 현재 AI 슈퍼사이클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까지 3년 8개월 정도 됐고 챗GPT가 처음 나온 것은 2022년 11월 달 말쯤 됐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계산을 대충 해보면 즉 2022년 3, 4분기 말부터 계산했었을 때 지금 현재의 생산성 증가 속도는 약 2.49%,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클보다도 더 강한 모습이에요. 근데 인터넷 사이클은 나중에는 고용 시장이 너무 뜨거워져 버리니까 생산성 증가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예,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른 것은 인터넷 하드웨어 확장기에서는 고용, 임금, 인플레이션 이 모든 것이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번 이 AI 슈퍼사이클은 고용, 임금, 인플레이션은 적고 오히려 기업의 실적, 매출, 이익 증가율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당연히 주식의 매력도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도 그걸 보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생산성이 늘면서 여기에 따라서 매출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그 매출 증가가 이익 증가와 연결될 확률이 높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금 상존한다. 그런 데이터들을 지금 보시면은 현재 이런 차트들을 보시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현재 임금 상승률을 한번 보시면 임금 상승이 과도하게 성장하지 않고 있고요.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상승되고 있고 그래서 이 차트로 따라간다면 이 알파인 매크로에서 나온 차트로 보신다면 인플레이션은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한정적인 상승률로서 바뀐다. 즉 장기 인플레이션 수치가 앞으로 미래로 봤었을 때 2.2에서 2.3% 정도 수준으로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나면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지금 현재 패드 와치를 보시면 오는 10월에 한 번 올리고 내년 3월에 한 번 더 올리고 근데 또 내년 12월에는 한 번 내리고 그래서 총 앞으로 2번 올렸다가 한 번 내렸다가 이런 식의 별로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는 그런 미 연준의 금리 추세가 될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2022년 고점의 미 연준 기준금리 대비해서 결국 안정을 찾는 금리는 최소 1.5% 정도 더 낮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고 시장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단기금리가 미 연준 기준금리로 따지면 현재의 3.75, 4.0 정도 수준이 장기화되고 여기에 따라서 장단기금리 차도 지금 현재 수준인 0.5%, 10년 마이너스 2년 그리고 10년 마이너스 3개월은 약 0.8% 정도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10년물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10년물 금리가 4.7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밴드가 아마 4%에서 4.75 정도 요 정도의 변동성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10년 금리가 4.6, 4.7 정도 되는데 실질 금리가 약 2.35%와 기대 인플레이션 2.25%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준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실질 금리가 유지될 경우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폭은 한정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의 이 예대율 자체를 보시면 현재 72% 미만이죠. 과거의 장기 사이클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은행권은 대출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것이고 현재 대출 증가율이 약 한 7% 정도 되는데 이렇다면은 향후 금융 환경이 계속 개선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유동성이 계속 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증가율이 늘어나는 과정 아래에서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예측치는 미 연준, 이 아틀란타 연준과 뉴욕 연준의 숫자를 보시면 그냥 2에서 3% 시대. 자, 아틀란타 연은은 지금 대충 계산하는 게 2.5% 정도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뉴욕 연은도 약 한 2.2%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숫자로서 감안했었을 때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주식 우호적이지 않냐라는 그런 경제 환경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과 금리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특히나 고용 보고서의 경우에는 물론 뭐 경기가 너무 침체될 정도로 급격하게 냉각되는 건 안 좋겠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이렇게 둔화되는 게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 이 관점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여러 우리가 자산군을 봄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금값이 좀 다시 올라오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접근해봐도 괜찮을지 어떤 의견들이 있나요? 네. 자, 금 가격이 많이 빠져서 4,000불이 깨졌다가 최근에 살짝 이제 위로 4,000불 위로 올라서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보통 금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는 유동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로서 많이들 분석을 하고 모델링을 해요. 네. 그게 이제 M2 증가율로서 보는데 지금 현재 M2 증가율이 6%가 과거 50년 평균입니다. 미국의 M2 증가율이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6.2%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차트로 쭉 그려보면은 지금 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빠졌다가 이제 정상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는 4,000불대 중후반 정도까지도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금리이죠. 금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 금리가 많이 뭐 엄청나게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다 보니까 인플레이션도 엄청나게 막 떨어져 가지고 디플레이션 가는 것도 아니니까 결국은 10년 국채 금리가 4%에서 높으면 4.75% 정도의 밴드에서 움직인다라는 가정이 들어가게 되면 채권에서의 어떤 수익률을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금에서도 금은 진실적으로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부여가 돼야지 즉 금리를 많이 내려줘야지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오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 아래에서는 결국은 지속적으로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개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주식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시면 ETF의 자금 유입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2026년에 지금 상승 추세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속도로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또 개인들의 주식과 현금 비중 보시면 순자산 규모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이 과거 평균치 대비해서 훨씬 높은 현금, 뭐 주식,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로 봤을 때 전체가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때와 비교해서 30% 이상의 어떤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모든 것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소비도 괜찮아질 건데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AI 소비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어떤 기반이 있는 데다가 여기에다 대놓고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엄청나게 설비 투자를 하면서 많은 서비스와 프로덕트를 내놓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언제부터 나오냐면 2028년부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었을 때 결국은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에 대한 비중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것도 좋고 채권에 대한 비중을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네. 뭐니 해도 역시나 지금은 주식이고 주식 아래에서 AI 소비와 연결되어 있는 주식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의 금 가격 반등 흐름에 대해서 이 역시도 M2 유동성 증가를 방증하는 한 가지 지표일 수 있다. 뭐 이런 흥미로운 시각이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S&P 500 기업의 실적이 거의 90% 나왔어요. 이제 막바지에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 분위기 진짜 강하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일시적인 수익도 있지만 원오프 아이템 구글에서 나왔죠. 스페이스X 상장 뭐 이런 네네. 것들. 그렇지만 여전히 그걸 제외하더라도 너무나 높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숫자를 보시면 S&P 500 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2분기
전년 동기에 비해서 자그마치 15%나 상승.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질 GDP 성장률 2%대 얘기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더해봤자 명목 성장률 5%, 6%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거의 3배죠. 예, 그 정도로 S&P 500의 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높다. 그리고 이익 증가율은 자그마치 30%다. 예, 그러니까 GDP 성장률의 10배 뭐 이런 식의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순이익 마진을 보시면은 역대 최고치로서 자그마치 16.9%나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도 높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12.9%였고 4%포인트나 높아졌다. 또 2027년을 보시면 좀 하향될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매출 증가율이 8.4%, 이익 증가율도 두 자릿수가 넘는 13.6%로서 전망이 되고 있고 앞으로 12개월 미래 PER은 20배 수준이다. 예,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또 S&P 500의 지금 ROE를 계산해 보면 블룸버그 데이터로서 계산해 보면 25% 이상을 창출해주고 있다. 이런 실적 장세가 지금 AI 슈퍼 사이클 아래에서 지속 진행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2분기, 3분기 숫자 그리고 내년까지도 다 지금 IT 위주로서의 어떤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IT만 좋냐? 그게 아니라 IT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다른 섹터들도 AI를 활용을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가시화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익 마진율이 개선되고 있는 섹터가 S&P 500의 11개 섹터 중에서 10개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 테크인데 나머지도 쫓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미국 주식이 과거에는 생산성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이익이 가장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에 미국의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었어요.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난 2025년부터 시작해서 그 프리미엄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대 수준까지도 그 프리미엄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여기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미국이 훨씬 더 좋게 나오면 그만큼 자금 비중이 이제 돌아설 수도 있고요. 헤지펀드들의 지금 IT 업종 매도 추세가 계속 팔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오, 그러네요. 이제는 굉장히 빠르게 역대 최고 수준의 순매수로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전체적인 이 ETF에 대한 자금 흐름도 보시면 아까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전체 테크로의 자금 흐름이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이건 뭐 너무 좀 그냥 치솟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아까도 또 보여드렸지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현금 흐름이 계속 지금은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빠지지만 마이너스로 가지만 이게 2028년부터는 빠르게 증가를 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나중에 2029년 되면 네. 분기 숫자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거다라는 숫자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계속 얘기해 드리고 있는 것은 이 역대 최고의 실적이 나오고 있고 기업들의 이 펀디멘털이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개인들은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멀티플 자체가 좀 떨어진 게 개인들이 팔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제 또 다시 실적이 나오고 여기에 쫓아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요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얘기를 좀 끝내고 싶은데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게 미국은 지금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AI가 들어와서. 그러면 그렇게 생산성이 증가되는데 임금은 별로 안 올라요. 그러면 그게 다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걸로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모습으로서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요거하고 비슷하게 지금 AI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국가로 따지면 또 2등 국가가 어딜까요? 중국? 맞습니다. 그만큼 기술력도 좋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AI를 많이 쓰고 있어요. 네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생산성 올라가는 속도는 미국만큼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 회사선 윗선을 보시면 레이버 프로덕티비티. 그래서 생산성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근데 밑에 파란색 차트 보시면 이게 기업 이익입니다. 오, 기업 이익은 안 올라가요. 그러네요. 예, 임금은 올라가는데
기업 이익은 안 올라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생산성이 높아지면 임금이 많이 같이 올라가 주면은 기업 이익이 안 올라가는데 네. 그것보다 훨씬 적게 올라가죠. 네. 미국이랑 비슷해요. 똑같아요. 근데 기업 이익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미국은 엄청나게 더 올라가고 있는데 임금 상승률보다 중국은 못 올라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단가를 낮추는 거예요. 저가 공세. 예.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잡아먹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예, 그게 지금 딱 중국이 지난 10년간 해온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미국이 자꾸 무역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중국산 사지 말게 하게끔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갈지 잘 모르죠, 사실. 예. 미국은 미국 그 체계를 만들 수 있지만 또 중국은 또 미국 이외의 국가들하고도 계속 연관성을 있고 가격을 굉장히 후려치면 네. 시장 점유율을 더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중국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이 전략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 AI 기술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려 준다. 이건 팩트예요. 네. 자, 그러면 그 생산성이 올라간 것을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 기업 이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소비자의 단가를 낮춰줄 것이냐? 인플레이션 낮춰줄 것이냐? 뭐 요거에 헷갈리는 부분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종목을 잘 고르면 상당히 높은 성과를 올릴 수가 있다. 예, 요것만은 사실인 거고 지금은 그래도 기업 이익이 많이 올라가는 쪽이 주식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국 주식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중국도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단가를 안 내릴 거야. 네, 이제부터는 시장 점유율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단가를 오히려 올리거나 네. 계속해서 그게 이번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단가 안 내리겠다 얘기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미국이 아닌 중국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미국의 기업들의 변화 또 중국 기업들의 변화를 잘 보시면서 앞으로 투자를 올바르게 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마지막에 강조해 주신 이 인사이트가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얼마 전에도 외쳤죠.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절대로 지지 않겠다. 그런데 중국의 경쟁력 확보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속도로 분명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전 세계 최강대국 두 국가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다이나믹을 지켜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입추였죠. 가을의 초입이었고 그러자마자 참 귀신같이 아침 기온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일교차에 감기 많이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무더위와 함께 시장 변동성도 날아가 주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유동원 본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